오늘은 조너선 페이더가 쓴 단단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인격적 수양에 관한 고찰을 담은 책처럼 보이지만 철학적 사유보다는 실제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지침서와 같은 성과 향상 자기계발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인 조너선 페이더는 스포츠 심리 컨설턴트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심리 컨설팅 경험을 확장시켜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훈련을 소개하고 독자들도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방법론을 확장시켜 스포츠 외적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접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각 챕터별로 올바른 목표 설정 방법, 방향성 있는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동기부여 방법, 평정심을 유지하는 멘탈 관리 기술, 실제 상황을 미리 체험해보는 시각화 연습 방법, 내면의 힘을 깨우는 자기 대화의 기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서를 정립하는 루틴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모든 부분이 다 배울 만한 내용이지만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배울 수 있었던 포인트를 4가지만 뽑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저자는 결과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좋은 인사평가 받기, 어느 대학 합격하기, 주식 투자에서 몇 %의 수익률 확보하기, 이와 같은 것은 단지 결과일 뿐 직접적인 통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를 불러오기 위한 과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과정과 행동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과 행동을 선택한다면 점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때, 모든 것을 바치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승리한다. 둘째, 배움과 발전의 과정을 즐기기. 저자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배움과 발전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정의 즐거움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배움의 발전과 과정을 진정으로 즐길 때 우리는 선수들이 종종 말하는 정신적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선수들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시합과 경쟁을 즐긴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를 인정하고 내버려둘 때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이 부분은 제 직장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것,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것은 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셋째, 과정 중심으로 목표를 세울 것. 목표 설정에 관한 조언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최종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통제 밖에 있는 특정한 결과를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성과를 얻기 위해 또는 그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블로그 글 하나씩 쓰기, 유튜브 영상 한 주에 하나 만들기, 이틀에 한 번은 산에 오르기 등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런 액션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과정 기반의 목표인지 결과 기반의 목표인지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소들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따져볼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 행동 중심으로 시각화하기. 저자 역시 많은 목표 달성 코치와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강조합니다. 다만 저자는 시각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기보다는 실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심으로 시각화하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만을 상상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직접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과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둔 만큼 시각화 역시 최종 결과를 상상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중심으로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라면 실제 배트를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시각화해야 하고 강연자라면 실제 강연하는 장면 자체를 시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뇌과학 서적은 운동선수가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실제 운동을 한 것과 유사한 훈련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결승전에서 승리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결과적인 상황에만 주목한다면 자신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줄 실질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상의 과정을 통해 여러 복잡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은 실제로 실행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단단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막연한 결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뿐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목표로 삼는 것이 성과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성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마인드셋을 접해 보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소개해주세요.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